JTBC의 대특종입니다. 개장수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자택이 과세 당국에 압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개장수 측은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도 오고 했을 텐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문하자 개장수 측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세금도 안 내서 아파트를 압류당했는데도 도덕성을 말합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첩보가 추가로 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오늘 페북을 통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곧 발표될 겁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던 한덕수 전 대행이 내란 수사 재개 이후 김문수 지지 선언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명태균 리스트 등 예정된 줄줄이 수사에 국힘 우산으로 피하려는 범죄자 방탄연합입니다. 억지로 야한 명분을 만들려고 자책고 수준의 폭언 똥볼을 차고 자폭하는 정신세계가 딱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내란연합 어림없습니다. 6월 3일은 내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구태 기득권 내란 세력을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네, 이준석이 정말 후보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측되는 건 5월 31일부터 6월 2일 새벽 사이, 즉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때일까요? 사전투표까지는 이준석의 지지층을 꽉 잡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 표들이 김문수에게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하죠. 하지만 본투표에 들어가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 표들이 사표로 날아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보수 표심이 김문수에게 몰리도록 프레임을 완성하는 시점이 바로 사퇴 선언 이후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김문수와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끝나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주류는 이미 민주 진영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1987년 대선 때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8%인가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YSDJ가 각각 28, 27 뭐 그렇죠. 이 정도 쪼개가고 예. 합쳐서 55%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김종필이 덩다리로 나와가지고 충청도에서 표를 또 한 10% 가져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민정당, 그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이 셋이 손잡고 평화민주당 김대중을 고립시켰잖아요. 3당 합당이라는 걸 그게 했죠. 90년 3당 네. 합당인데 그때 만들어진 지형이 최근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한 이 민주당이 야금야금 서진 동진하면서 수도권을 석권하고 충청도를 잡고 그건 충청도 잡은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후보가 행정 수도 충청권 그걸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3으로 제주도 잡고 그리고 야금야금 동쪽으로 전진해서 PK를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만약 원래 야도였는데 그렇죠.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과 함께 넘어가 버렸고 지금 만약 이번 대선에서 PK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한다면 이게 역 3당 합당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 지역주의 구도, 예. 거대 보수당의 이 지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이게 이제 보수의 기술이었는데 예,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지금 35년 동안 해체의 과정을 걷다가 이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조 변화. 어마어마한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3당 합당하면서 부산을 보수가 예. 우리가 남이가로 붙여서 가져간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때 민주당이 완전 비주류가 됐거든요. 그렇죠. 고립됐죠. 예, 그거 35년 걸려서 지금 주류로 올라온 거.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민정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정당. 그 이름도 민주정의당으로 아예 바꾸든가. 오래 걸렸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고요. 그 네. 포위당한 그 구도 속에서 수도권 김종필 빌려와서 살아남았죠. 예. IMF 도움을 받고. 충청도에서 김종필 땡겨오고 네. 경상도에서 박태준 땡겨와서 DJT 연합을 그러니까요. 해서 겨우겨우 절반의 정권 교체를 한 거예요. 1%대로 이겼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IMF까지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 구조의 도전을 본격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처음으로 이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 분이고 처음으로 그걸 깨려고 하셨죠. 예, 자기를 다 바쳐서 그걸 깨려고 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 성과 위에서 쭉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도 포지션으로 가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림. 그렇게 해서 1990년 3당 합당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내 일은 아니지만 뭐 난 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예. 그 한가운데서 수많은 낙선과 욕을 먹고 수많은 실험 정당 만들었다가 깨지고 예. 그 이걸 해주는 이재명 후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 나는 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위에서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그 이제 야 발전도상이 맞구나 그렇게. 대단한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 3당 합당부터 생각해서 지켜보면 와, 이 대단한 장면이다.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그 90년대를 3당 합당이 만들어낸 공고한 체제가 깨지는 거구나,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지지율 1%로 여론조사에 처음 잡혔던 성남시장이 2016년에 예. 지금 9년이 지나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한 10번쯤 죽을 뻔했죠. 10번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상황에 한 10번쯤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지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바람이 휙 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층을 모아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 맞습니다.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전도상인이죠. 예. 그 얘기는 제가 그 월요일 날 나오신다고 하니까 직접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정치 초년병 시절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큰 변화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탄생부터 네. 대통령 당선까지를 다 보는 경우잖아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 다음으로 이준석 득표율에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번 대선이 본인 정치 역정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TV토론 발언으로 오히려 극단적이고 또 다른 형태의 극우적 이미지를 스스로 덮었었습니다. 개혁, 중도 이미지를 잃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은 이직 이대남들은 여론조사, 과표집이 가장 심한 세대라 보는데 실제 득표율이 10%가 넘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비용을 다 날리며 개혁신당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제발 대선이 끝난 뒤 이준석의 의원직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빠르게 보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